11월 둘째 주 주간 지지 일정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무려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꺾이게 되면서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추가 금리는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원래는 6월 달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5월 달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약간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고용 지표에서는 9월달, 10월달에 자동차 노조, 의료 노조, 미국 작가 그리고 뭐 이제 엔터 업종들에 있는 많은 업종군들이 파업을 했죠.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달까지 11월까지 만약에 고용이 꺾이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용이 꺾인다는 거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는 실적을 많이 못 내는 거고 실적이 못 내면 기업들의 주가 가치는 떨어집니다. 주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은 재료들이에요. 근데 이걸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과연 좋은 재료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야 뭐 유동성에 대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짧은 이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종목인데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죠. 무려 120%의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테슬라, 여기 뭐 애플도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20%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21%대 상승이 나올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플러스 3%. 네, 이거는 삼성전자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쉽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상반기 어떻게 보면 3분기까지 전체적인 국내 시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좀 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금리 인하 언제까지냐 했을 때 5월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6월달이었죠. 5월까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FOMC 회의도 몇 번 안 남았죠. 그러면 금리에 대한 우리가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축소될 수 있다.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건 나쁘지 않고, 특히 역시 필의 크머니 채권 판 이후에 숏 포지션 청산 이후에 시정물 국채금리가 계속 많이 하락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다만 경기가 안 좋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에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피크아웃 이슈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 협상이 조금씩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확대가 되진 않고 있죠. 전쟁이 뭐 이란이 개입한다든가 뭐 헤즈볼라가 개입한다든가 이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완화가 이슈가 나온다면은 아까 저런 약재들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가 될 때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국 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다 금리가 동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특히 오늘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했지만은 실업률, 유로존도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글로벌 국가 돼서 금리를 올리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다. 네, 왜냐면 이 경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보다는 금리 동결,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올해는 우리나라의 총선, 내년이죠. 내년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부양책이라든가 전쟁에 대한 종료 기대감들도 충분히 시장에 녹아낼 수 있다. 네, 이제 집 사고 집 팔고 차 팔고 주식 사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나요? 물론 저는 그 기점을 11월 17일 날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추가적으로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이제 확실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변동성에 우리는 열심히 단타를 쳐야 된다는 점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테마가 많잖아요. 지금 총선 관련 테마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공매도 금지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공매도 관련해서 21일날 입법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공매도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뭐 청원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포스코 홀딩스 그룹,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 그룹주들 합치면은 3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3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2차전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네, 중단, 그리고 여기서 뭐 전사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정치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지금 정치권들이 붙고 있는데, 전면 공매도 금지는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정면 공매도 금지를 하게 돼버리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시장에 더 안 들어와요. 상반기 때 지금 거의 안 들어오는데,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건 여러분들 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열된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지수보다 과열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작전 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야 쟤들 공매도, 쟤들 작전 친다, 우리 공매도로 혼내주자, 이러한 좀 근원적인 분위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전산화라든가 불법 공매에 대한 강한 엄중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한시적으로 공매도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서 만약에 전면 모든 종목을 공매도 중단한다? 모든 공매도는 여러분들 양방 베팅이 기본입니다. 공매도를 치고 단기적 조정 나왔을 때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게 기본인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의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더욱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MSCI 선진국 지수는 완전히 물고 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은 더욱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제가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겠죠. 지금 워낙에 시장에 과열된 종목들은 2차전지고, 그 종목들을 사실은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나팔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오케이, 이제 2차전지 종목들 막을 거 없어, 올라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들 없이 국내 시장의 개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만으로 시장을 얼마나 올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와야 되고, 코스피 200 종목들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들 비중이 40%가 넘어요. 네,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더욱더 매도세를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는 점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좋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재료들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재료들을 상쇄시킬 수 있으려면 결국 전쟁이 종료돼야 된다. 그렇게 좀 좋은 연착륙 시나리오가 그려진다면은 나쁘지 않게 증시가 반등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총선 앞두고 완벽한 정책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월요일에는 우리가 사야 돼요. 2차전지 종목들을 월요일에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 어제도 시간에 올랐지만 이게 뭐 중단이 되지, 단기적으로 되든지 뭐 입법에 되든지 지금 논의가 되든지 아니면 뭐 토론회도 열든지, 중요한 거는 공매도라는 금지라는 정말 이 헤드라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벌써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우리 단타 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상승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인 지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들, 그래서 뭐 업종에 대해서는 크게 체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 서울, 그리고 금요일날 종가 베팅했던 메가 부산, 네, 부산 울경, 부산 불경, 부산 울산 경남 이거 통합은 사실 울산에서도 반대도 있었고 좀 이게 흐지부지됐는데, 이제 뭐 부산도 서울처럼 이제 확실하게 네, 약간 정치적인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코아스라든가 뭐 누리플랜이라는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다는 종목들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고, 자, CCS가 초연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거래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주간 단위로 무려 여러분들 120% 상승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흥구석유, 이번 주에는 CCS예요. 그 정도로 테마에 집중이 높아지는데, 자, 여러분들 CCS 차트 보세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간 종목들에. 그래서 지금 공매도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팔팔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아메리카 슈퍼컨덕터까지 올랐다. 자, 그리고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초전호텔 관련해서 LK99 99, 네, 11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검색해도 안 나오실 거예요. 루머가 나오기 때문에 초전호텔 관련 테마주들 신호대테크, 네, 좀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신호대테크 아니면 뭐 선암 아니면은 네,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 뭐 포스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이 정도 종목들에 대해서 바닥에서 이제 딱 턴아웃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단타를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는 무조건 오를 겁니다.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과연 투자들이 대형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미가 없잖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워낙에 바보짓을 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중소형 접종 위주로 막 주간 단위로 10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꼭 우리가 잡아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공모 청약을
하는데 네, 요거보다는 우리 화요일날 어마어마하죠. 죄송합니다. 목요일이죠.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소닉스가 신규 상장을 한다는 점들, 그리고 수요일에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천약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이게 대장이에요. 이게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사실 몇 주로 줄지 모르겠어요. 요새 이런 것들은 막 한 주, 0주 이렇게 주기 때문에 다만 주간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들, 네, 이런 것 좀 체크하시면 되고, 두산 로보틱스도 주간사가 5개 넘었잖아요. 근데 주간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들, 그리고 공모 밴드를 고점을 낮췄다는 것들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 데이야. 메가터치, BI, 매트리스, 컨텍, 큐로셀 신규 상장하고 동일기한 스톤테크 공모 청약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뭐 동일기현이라든가 이 스톤테크는 손이 안 나가죠. 공모 청약인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네, 항상 여러분들 공모한 다음에 신규 상장 시가에 매도하시는 건 잊지 마실 것 말이 꼬이네요. 잊지 마실 것을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광군제, 제가 이제 광군제 11월 11일 그리고 프라임 블랙 프라이데이 24일이었죠. 24일에서 27일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하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 네, 사실 뭐 소비재 관련 테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죠. 우리나라 광군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긴 하지만은 화장품을 만드는 뭐 OEM 회사 말고 최근에 이커머스 회사들로 좀 많이 관심도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관련 테마주들이 좋다. 뭐 VT라든가 마녀공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청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공모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규 상장을 많이 해. 너무 상장이 쉬워. 좀 찡찡거려 봤는데 너무 쉽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공모 청약 신규 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뭐 뉴욕 증시는 큰 일정이 많이 없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고용 지표 가지고 좀 원래 말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한 달에 이렇게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매크로 지표라고 하죠. 정해진 일정에 항상 발표하는 지표들인데 저는 이 매크로 지표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매크로 지표. 그냥 매크로 지표는 아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겠구나. 왜냐면은 매크로 지표는 정해진 일정에 항상 변동성이 없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뭐 정말 드라마틱한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매크로 지표보다 최근에 증시 영향을 크게 해준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개별적인 단기적인 뉴스 이슈에 더욱더 시장이 많이, 단기적인 이벤트에 많이 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지금 유튜브라고 보면 막 이번 고용지표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매달 발표하고 매주 발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올려드린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막 디테일하게 고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없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많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10분만 보면 돼. 10분. 주식시장은 10분만 보시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로스코 걸어 놓으시고, 내 종목 수익 꺼놓으면 알람 맞춰놔서 단타 치고 뭐 수익 매도 하고, 내 종목 물려 있으면은 어차피 손절 안 할 거잖아요. 안 좋구나 확인하고 지표에 있는 거 단기적으로 체크하고 10분에서 한 20분만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너무 많이 보실 필요 없다. 시간 나실 때 시장 올려주신 거 확인하고 그것만 보면 되지, 막 여러분들 공부한다시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공모 분석, 뭐 오늘 고용지표 분석 이거 막 5분 FOMC 파월 연준 의장 분석, 이런 것들을 왜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제TV라든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쉬셔라. 네, 쉬시고 단기적으로 올려드리는 시장만 확인하셔도 충분하다. 뭐 공부, 솔직히 공부해서 돈 잘 벌었으면 여러분들 유튜브 왜 합니까? 저도 포함해서. 저도 제 주식 몰려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안 합니다. 책 안 씁니다. 너무 공격적인 발언이었나요? 네, 워렌 버핏이 책 한 권 안 쓴 거 아시죠? 워렌 버핏 책은 주주서한테 모집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이 유튜버에 시간을 많이 쓰지 마라. 도파민 중독되신다. 그래서 주말에는 나가시고, 날씨도 좋으니까 나가시고 좀 쉬셔야 된다. 리플레이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거 찍고 나서. 아무튼 저는 근데 뭐 친구가 없어서 놀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주말에 좀 푹 쉬시고
저는 내일 장정 시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단타 열심히 쳐야 되니까요.